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신속하게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카드 결제 실적이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카드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페이, QR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카드의 아성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가 오른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 1분기 6,010만 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20.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17.3%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애플의 1위 자리를 빼앗긴 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 연속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제가 나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크게 좀 밀려났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크게 안 빠질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도 이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IT는 오늘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밀려나면서 덩달아 크게 걱정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모처럼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하는 날이니까 상담 접수 지금부터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접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종목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과 진작에 좀 일찍이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 때는 방산주, 정유주로 좀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또 IT 부품주들이 강할 땐 그런 종목들로 좀 계좌를 탄탄하게 지켰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자 작년도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섹터의 종목은 IT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강연회 때 주제가 사실 제가 방산주하고 유가주 작년 9월달, 10월달 계속 좋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강연회 주제에는
거의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작년 6월 달서부터 6월 달, 9월 달, 11월 달 작년 강연에 계속 IT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 얘기를 이미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방산주하고 유가주에 대한 얘기도 그 못지않게 좋은 얘기 했는데 그나마 제가 강조했던 섹터 내에서 놀았던 사람들은 지금 덜 깨지고 있거나 엄청난 수익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가 그렇게 3,000% 빠지고 맨날 땅굴 파는지 몰랐었습니다. 뭐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랬죠. 고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엔터주들 장난 아니죠. 고점들이 막 빠져 있고 게임주들 더 장난 아니죠. 펄어비스, NC소프트는 3년 내내 빠졌더라고요. 대장주가 꺾이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고점 대비 뭐 엄청나게 빠져 있던데 그나마 신고점 가 있고 강한 종목은 IT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얘기를 뭐 오늘 뭐 전쟁 관련주들 뭐 움직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분 아침서부터 뭐 많이 겁먹고 했었겠지만 저는 미국장이 떨어진 거 보고 이거는 별거 빠진 게 없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타격도 크진 않겠구나.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흔들리더라도 잠깐 흔들렸다가 뭐 며칠 내에서 다시 복귀가 되겠지 정도는 기본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생각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흔들렸다가 막상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오늘 거의 IT 섹터들은 그렇게 크게 빠진 거는 없고요. 물론 빠진 거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IT주들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만 잠깐 체크를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94고요. 원래 전쟁이 나거나 이런 그러니까 장이 빠질 타이밍에서 전쟁 이슈가 나오면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요. 오늘 코스닥 3% 빠지고 내일도 3% 빠지고 모레 5% 빠지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10% 빠지고 이렇게 원래 빠졌었어요. 과거에는.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뭔가 시장이 빠지고 싶은데 이런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 3%, 3%, 3%, 3%, 3%, 3%, 3% 빠지면 계좌들은 10%, 10%, 10%, 10%, 10%, 10%, 10% 빠지면 마이너스 50%, 80%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약세장의 흐름이고 지금처럼 장이 강할 때에서는 그게 크게는 안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미국장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 날 미국장 흔들리는 거 보고 제가 아까도 4시에서 공개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는데 얘기가 길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토요일 날 미국장 빠지는 걸 보고 왜 빠졌지 하고 뉴스를 보니까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건 전쟁이 났는데 왜 이렇지? 라고 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빠졌어요. 전쟁이 났는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 타격이 크게 없겠구나. 자, 그러면 전쟁이 지금 끝났으니까 뭐 이게 좋다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잠깐 흔들리는 부분이고 큰 파도의 흐름은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의 아니면 뭐 짧은 파도의 흐름은 뭐 흔들릴 수 있어도 큰 흐름을 볼 때에서는 미국장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유럽 시장은 좀 플러스 났네요. 그거 봐요. 어쨌든 유럽 시장 아까도 열렸는데 제가 아까 안 봤거든요. 플러스가 나버리네. 어쨌든 유럽장은 지금 플러스가 났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이렇게 박살나고 끝나질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조정시 계속 IT 부품 관심을 주면 되고요. 뭐 방산주라든지 뭐 유가 관련주들 좋은데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많이 올라갔는지 자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이닉스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거는 8월 7일 날 작년에 일부러 강연회를 앞두고 9월 며칠 날인가 그때 작년에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회에서 IT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겠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추천을 했는데 재미없어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일부러 추천했고 하이닉스 추천하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갈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처음으로 하이닉스 100만 원 설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죠. 그렇죠? 그때 당시 하이닉스 제가 이거 그때 당시 12만 2천 원에 추천하고 나서 강연회 때 9월 달에 100만 원 설을 처음 언급한 날이 그날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하겠지만 저도 진심으로 그게 당장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10년 뒤. 전제 조건이 10년 뒤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갈 수 있다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이게 작년 9월 달에 강연회 때이거든요. 그럴 이유들이 있다 해갖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미리 했던 거예요. 뭐 실적 얘기는 나중에서 뭐 당연히 해주는 얘기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얘기를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뭉텅그려서 그냥 그러니까 우주 항공모함이 날아다니고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작년 9월 달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는 30만 원을 보지만 100만 원도 여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전날 미국장 뭐 떨어지고 뭐 전쟁 이슈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도 안 빠졌죠.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도 어쨌든 뭐 20만 원 뭐 코앞에 있고 30만 원 올해는 30만 원을 목표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종목이고요. 56.9% 수익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8월 23일 날 마찬가지 강연을 앞두고 이때 당시 많은 종목을 추천했어요. 이때 당시 뭐 TSE도 추천하고 하나마이크론 추천하고 뭐 기억도 안 나. 하여튼간 IT 주도 이것저것 있는 것들 하이닉스부터 막 추천했었는데 19,000원에 추천했던 하나마이크론은 신고가 패턴이에요.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갔죠. 2019년도에는 2,800원, 3,000원에서 놀다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서도 추천할 때 당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런 패턴들을 좀 많이 뽑아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성엔지니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기준으로. 하여튼간 이거는 이제 19,000원대 작년 19,000원대에서 얘기한 자리에서도 지금 81.6% 올라왔는데 신고가 패턴이고요. 또 신고가를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지금 패턴도 괜찮고요. 오늘 미국장이 일단 나스닥이 플러스로 나오는데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저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뭐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 생각도 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또 중간중간에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란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자기 앞바다거든요. 바로 바다 앞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봉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뭐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다음 달 안 해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는 자기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로 갑자기 뭐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긴장감으로 또다시 뭐 드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3차 대전 이런 거는 저도 생각도 않고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소규모 전투라든지 혹은 그런 이제 뭐 확산 전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의 그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이런 방산주라든지 유가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들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주를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IT주 흔들면 죽는 게 아니고 흔들 때 싸게 사는 기회라는 얘기에서 하나마이크론도 흔들릴지언정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시장이 좋으니까 무조건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흔들려도 단단하게 버티는 건 IT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봐봐요. 이게 꺾여서 아까도 봤죠? 꺾여서 이게 이 바닥이 많이 올라갔어요. 10,000원짜리가 지금 34,000원 가고 3,000원짜리가 34,500원 10배를 갔는데 이 많이 올라간 게 이게 꺾여가지고 10,000원으로 5,000원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30,000원 넘어가서 40,000원 넘어가서 50,000원으로 가는지 저는 후자로 봅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고요. 뭐 앞에서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서도 마찬가지 강연을 앞두고 일부러 그냥 IT만 계속 추천했었어요. 그때 당시 일부러 왜냐면은 강연에서 계속 IT만 얘기할 작정으로 그래서 9월달, 11월달, 올해 1월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3월달 그리고 2월달에도 했었나. 하여튼 올해 강연에 2번인가 3번 했는데요. 다 그냥 기승전 IT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혁신, 혁명. 어쨌든 가온칩스도 좋아요. 뭐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부담이 되니까 신규 매수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 영역이고 자 올해로 넘어가서 자 한국석유. 자 이건 어디서 얘기했냐면 불기둥이라는 방송에서 얘기를 한 종목이고요. 1월 4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 유가 관련주들을 좀 많이 얘기했어요. 원래 작년에서도 좀 얘기했거든요.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도 방송에서 추천을 하고 뭐 그때 당시도 불기둥 방송에서 또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1월 4일 날에 얘기한 이유로
몇 프로 올라갔냐면요. 71.3%.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걸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전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요. 원래 유가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모아놨다가 이게 2개월에서 3개월씩 한 번씩 요즘에 움직입니다. 사이클이 요즘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엔 안 그랬어요. 재작년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에 보니까 사이클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엘컴텍도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강하게 지금 촥 올라갔는데 비중을 줄여놓고 더 올라가면 그냥 조금만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게 또 떨어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2개월, 3개월 되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또 밑에 또 주워 담으면 또 2개월, 또 3개월 뒤에 또 움직이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가온전선. 1월 25일 날 이제 3월 달 지나고 이제 4월 사실 4월 된 지 이제 막 지났는데 막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어쨌든 가온전선.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또 이런 종목들을 또 추천을 했었었는데요. 전선 테마주 지금 뭐 전선 테마주들 전력 관련주들 왜 강하게 움직이는지는 이미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막 움직일 때에서도 이미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뭐죠?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이 딸릴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을 거다. 지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전선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전선 관련주가 강하답니다. 96.5% 올라갔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부담이 돼서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올라가는 거 꺾인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가는 놈이 더 잘 가니까.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1월 30일 날 마찬가지 유가 관련주 쪽인데 움직이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석유랑 동일하고요. 이때 당시 다 패턴이 다 똑같았어요. 다 상승을 하고 잠수 타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잠수 타고 제가 딱 예상했던 대로 2개월 정도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1월 31일 날 열심히 얘기했죠. 공개 방송에도 열심히 얘기했더니 딱 2개월 지나니까 진짜로 확 움직이죠. 세력들도 그 그림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65.9%나 올라왔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많이 팔아먹어도 됩니다. 5% 올라가도 됐다만이 수익 난 건데 5% 올라가도 수익 나고 챙겨야 되는데 5%가 아니고 1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65% 올랐는데 아직도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팔고 정말 많이 팔아서 이제는 쬐끔 남겨놨는데 이거는 있으나마나 할 그 정도,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는 금액만큼만 욕심내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 사태가 또 어떻게 벌어질지 그 호르무 좀 막아버리면은 기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유가가 막 폭풍처럼 막 올라간다 그러죠. 130달러 얘기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실하고 나머지들은 더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가져가는 건 전 괜찮다고 봅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기다리면 또 내려오겠죠. 그때에서 신규 매수는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자, IT 부품주. 자,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요즘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오늘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4월 실적 시즌인데 다들 좋은 얘기 나옵니다. 19일 날 한미 반도체 실적 나올 건데 이미 벌써 기사에서 먼저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이미 나왔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M&A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뭐 중국 기업이든 아니면 뭐 일본 기업이든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 뭐 매물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또 살 텐데 하여튼 뭐 그런저런 IT에서 일단은 좋은 기사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그런 좋은 기사 나올 거예요. 오늘 테스 강하게 움직인 것도 삼성 쪽에다가 뭐 장비 HBM 납품한다 그래서 오늘 테스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이번만 나오고 끝나느냐? 아니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이런 얘기들은 IT 부품주에서 심심할 때만 나올 겁니다. 왜냐? 그쪽 업황이 좋아서 원래 업황이 그쪽에 좋으면 그쪽에 좋은 얘기가 계속 돌아요. 왜? 돈이 도니까. 좋은 쪽이 도니까. 근데 뭐가 어려우면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쪽이 업황이 좋아서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거 하는 거냐? 자, 신고점 패턴인데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계속 갖고 가세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이미 가 있는 상황이고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신규 매수는 단타밖에 안 돼요. 55.4%.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앞자리가 세 자리로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자, 이거 뭐 바닥에 들인 것도 아니고요. 최악의 고점에서 이미 역사적인 신고점을 간 상태에서 이때에서 7만 5천 원대. 제가 뭐 이거를 뭐 5천 원대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수익 났다 이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벌써 10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죠. 안 끝났고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 에코프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는데 혹시 방송을 절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약간 저 전문가 미쳤다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 막 내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에서 강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얘기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반도체 30만 원 간다. 요 얘기를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에다가 뭘 제작한 게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30만 원설 뭐 하여튼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4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서부터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 한 달 전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잘 달리죠. 잘 가고 있고 더 갈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30만 원설 잘 가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은 이구산업. 자 핫한 종목은 다 들어와 있죠. 원래 불기둥 방송이 그랬던 방송이에요. 강했던 종목은 왜냐면 다 레이더에 다 걸립니다. 저의 이제 인공지능 검색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강한 상태에 있는 애들은 싹 다 걸려요. 검색식에. 그 거기서 걸리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했던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 이구산업이 걸려들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왜 움직이는 거지?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차트가 좋았잖아요. 자 잠깐 보면 3월 21일 날인데 여기를 뚫은단 말이에요. 거래가 실리면서 이게 뚫기 시작합니다. 뚫을 것 같았어요. 근데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리면서 어제 뭐지? 뭐가 있는데.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회사의 뭐 대표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의 뭐 세력들하고 전화 통화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냄새는 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좋네. 그래서 방송에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좋죠. 눌리들이 넘어가더니 올라가는 이유가 뭐랍니까? 여기서 움직이니까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탄 만들 때 탄알이 또 구리가 들어갑니다. 포탄 뚜껑도 구리가 들어가고 하지만 탄알 그 있잖아 동그란 거 앞에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뒤에는 화약이고 그래서 공이를 탁 치면 화약이 탁 터져갖고 앞에 평하고 날아가는 그 탄환이 다 그러니까 100%뭐 구리는 아니겠죠. 근데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주로 또 움직이고 또 거기다가 그 인공지능 때문에 AI 그 센터 짓는데 전설이 다 뭡니까? 다 구리죠. 또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전도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러니까 이구산업이 그래갖고 지금 안 그래도 원자재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 올라간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갈 핑계가 너무 좋고요. 또 이유가 또 나왔어 오늘 구리 원산지 광산 업체가 그러니까 구리를 캐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다 감산을 한답니다.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감산해서 가격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호재가 지금 겹겹겹 쌓이면서 지금 이구산업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면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익률 56.3%인데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죠. 3월 21일 날 추천해놨는데 이거 왜 어떻게 뽑았다고요? 그냥 컴퓨터 검색식으로 나왔어요. 봤는데 차트가 좋네. 뭐가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추천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이유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호재를 터뜨리면서 넘어가는데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7,44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막 좋은 얘기하니까 사고 싶죠, 여러분들. 안 돼요, 지금은. 눌릴 때 사야 됩니다. 자, 다음은 3월 28일 날 얘기 드렸던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얘기한 거네요. DI인데요. 엄청 올라가고 내일서부터 이거 경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 경고는 하도 많이 급등하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과열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걸리는데 102.5% 올라갔습니다. 뭐 한마디로 대박이죠. 뭐 3월 28일 날 3월 28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3월 5일 날인가? 아니구나. 목요일 날이니까 여기 날이네요. 3월 7일 날에도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여기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얘기했고요. 총 3번은 얘기했더라고요. 불기둥 방송에서 불기둥 방송의 추천주로 서울경제에서 했던 방송입니다. 근데 지금 휙 하고 단기가 올라갔는데 섹터와 테마는 HBM 관련주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아주 강하게 아주 그냥 폭등하고 있는 거래 실리는 아주 강한 종목인데 부러질 생각도 안 하고 신고점에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면 공개 방송 할 때 들어오세요.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갈 것 같으니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 있으면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과 테마가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도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고요. 또 피해야 되는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어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종수 전문가님 방송 꾸준히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CJ E&M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78,200원에 비중은 10%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CJ E&M의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73,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는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살살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친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은 쭉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오르죠. 그래서 오르고 싶은데 IT라든지 지금 강한 섹터에 비하면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들어갔다고 쳐도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막 신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결론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심을 좀 제거를 하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거 있죠? FST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공략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이렇게 수익 나는 거를 바란다라 그러면 여전히 IT를 해야 됩니다. IT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인공지능도 IT고요. 로봇도 IT고요. 의료 AI도 IT 섹터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제일 핫한 건 반도체죠. 그렇죠? 그래서 HBM, CLX, 온디바이스, AI 이런 관련주들이 제일 핫한데 그런 쪽으로 갖고 있어야 이렇게 테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을 만약에 꿈꾼다면 CJ E&M보다는 교체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저는 그런 거는 간 떨려서 못합니다, 올라가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천천히 가져가면은 8만 원, 뭐 8만 5천 원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근데 조금 욕심을 내서 큰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은 IT에 대한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교체도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CJ E&M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물론 긴 호흡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수익 전환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상방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리기술 우리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61원에 30%. 1,561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한번 보니까 1,37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30% 비중이어서 비중이 좀 적지도 않은 상황인데 자, 우리기술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최근에 한번 확 빠진 적이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뭐 원전 테마로 사셨어요? 아니면 뭐로 사셨나요? 누가 그냥 이야기해서 샀어요. 근데 이야기해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테마 물론 뭐 어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사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서 아무리 뭐 주식 초보자더라도 뭔가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되는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561원. 그래요. 뭐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최근에 확 하고 떨어져 갖고 좀 아쉽게 됐지만 흔들었다가 다시 복구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되고 네.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는 있어요. 저는 이제 원전 테마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테마는 아닙니다만 이슈는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저도 원전 테마는 한 번은 그래도 올해는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일단 1,6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저기도 저항. 물론 거기를 뚫으면 그 다음엔 1,800원 올라가고 이슈가 계속 생기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 하려면은 이제 뭐 그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태양광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그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화력 발전소를 돌리든 원전을 돌리든 뭘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돌리가지고 하자니 원전 폐기물의 문제도 있고 화력 발전을 돌리자니 또 지금 기후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지구가 아프니 어쩌니 지금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니 그런 얘기가 작년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후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도 관심이 많고요. 오히려 그쪽에 지금은 더 관심이 많은데 원전 테마주들도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00원, 2,000원 갈 수 있습니다. 이슈만 확 나오면. 근데 1,800원, 2,000원 당장 가는 건 아니니까 1,6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지금 그리고 딱 거기서 물려 있는 자리인데 1,600원 갔을 때에선 절반을 팔아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술이 그래도 연내에 한번 이슈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들어봤는데요. 1,800원, 2,000원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1,600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삼부토건요. 2,000원에 네, 삼부토건 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예, 예. 되실까요? 20%예요. 20% 삼부토건 예. 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1,658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어요. 자, 2,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건설주를 공략하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건설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안 좋다 할 때에서 나는 반대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상황들이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전략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사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어. 내일 빠지면은 물타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주 어떤 느낌 사야 되냐면 한 3년 동안 안 가도 나는 갖고 있겠다. 아주 징글징글하겠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이 뭐냐면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욕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가는 거냐면 거의 뭐 느낌은 한 10년 동안인데 뭐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한 4년 됐네요. 4년째, 3년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건설주 다 이래요, 지금. GS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GS건설도 지금 몇 년 동안 빠지고 있고 대우건설도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할 정도로 대우건설, 지금 대우건설도 지금 뭐 장난 아니고 뭐 하여튼 건설주들이 다 상태들이 이래요, 지금. 근데 뭐 삼부토건은 근데 약간 그거보다 좀 더 가볍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무슨 인물주로 근데 지금 선거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그런 기대감도 살짝은 없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인기 있고 재미있고 핫한 쪽은 제가 계속 IT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IT를 안 하시고 왜 어려운 길을 가시나?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길게 본다, 뭐 3년 가져갔을 때에서 수익이 나겠느냐? 그러면 나죠, 당연히. 3년 정도 가져가면. 근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IT 섹터를 공략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널렸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IT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비싸 보여서 못 사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게 더 잘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차라리 IT 쪽에서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거 들어가서 물려야지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수익 납니다. 그러면 내일 그 하미반 좀 또 사볼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매력적인 게 있겠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 얘보다는 한미반도체가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부 토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정수 전문가님과 꼭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리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500원에 10%. 25,5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25,800원입니다.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름이 바뀌었네요. 삼성 네네. E&A. 일단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얘도 이제 건설 플랜트 뭐 이런 쪽을 하는 쪽이라 그러니까 딱 네. 건설만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일단 건설주 움직일 때 강세를 주는 종목인데 지금 네. 건설주들이 그렇게 스마트하게 강하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소한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4월 초에요. 4월 초. 그러면 이제 최근에 네. 사신 건데 네, 일단 안전해 보이고 크게 먹을 생각 없고 그냥 적당히 먹을 거다 생각하고 사셨다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빨리빨리 움직이고 좀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IT가 좋아요. 뭐로 사면 좋겠어요? IT는 되게 많죠. 한 300개 정도 있어요. 네, 한 300개 정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무겁고 그렇죠. 네, 대형주 쪽에서는 뭐 그 외에서도 제가 뭐 지난주에서도 무슨 건설주 물어보시면 GS건설 물어보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차라리 그거보다는 삼성전기가 낫다. 그러니까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로 교체하는 게 좋지만 네. 대형주는 또 무겁고 재미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네, 가벼운 것들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웬만하면 IT가 좀 나을 텐데 그래서 IT 좀 관심을 계속 주다 보면 네, 좋은 종목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많이 빠져 있는 거 게임주 많이 빠졌네. 2차전지 많이 빠졌네. 건설주 많이 빠졌네. 그러면 네. 지금에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네. 딱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주더라도 좀 IT 쪽으로 하시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익 날 수가 있고 적당히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얘는 건설주 네. 내에서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제일 좋은데 네, 네, 근데 딱 보다가 계속 IT를 보다 보면 이 IT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네. 어느 올라가면은 한 28,000원 뭐 그 정도나 아니면 3만 원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난 이 정도 먹었으면 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싹 팔고 IT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아, 예. 딱 이렇게 상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건설주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교체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신증권을 네. 막 날아갈 때 사갖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15,700원에 55%요. 15,7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55% 비중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55%면은 비중이 커가지고 더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좀 전에 안녕하세요. 이조정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엄청 뭐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면 엄청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55%. 엄청 많이 빠져서 지금 걱정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 추매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보니까 차트는 정상적이고요. 가장 좋은 소식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요? 언제냐면은 일단 저는 지금 지수가 그렇게 뭐 전쟁 이슈 때문에 박살난 흐름이 아니라서 조정받고 저는 계속 2,800 갈 거라 보거든요. 오늘 네. 우리나라 코스피 2,800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3,000도 올해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금리 인하 하겠죠, 미국도.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반등을 줄 텐데 지금 뭐 섣불리 막 추가 매수 하려고 하지 말고 비중이 많으니까.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계십니까?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 그냥 들으세요. 좀 전에 막 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뭔가 끊어진 소리가 들어서 아마 방송으로 보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지 라인에 있는데요. 일단 미국장이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적당히, 그러니까 미국이 적당히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는 적당히 움직이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쟁 이슈도 끝난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물론 그럼 이제 기술주한테는 좋겠지만 그렇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나스닥의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하자. 근데 이거 바로 코앞이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여기서 이거를 단번에 넘어가 주냐? 이게 바로 앞이라서 쉬워 보이지만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를 지금 앞에 둔 상태에서 요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이거는 세력들의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발 하나 싹 뻗으면 넘어가요. 맘만 먹으면 넘어가는데 과연 세력들이 마음을 먹고 넘어가 주느냐, 이거는 세력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만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수도 2,800으로 결국은 올라가고 올해 3,000도 가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17,000원 뭐 그다음에 뭐 18,000원 여기까지도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서 종목 대응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500원에 20%예요. 52,5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5,150원입니다. 지금 좀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하다 사셨어요, 이거를? 다른 TV 방송 보고 음. 해서 좀 샀거든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도 얘는 원래 이제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네. 서울경제 예전에 있던 데 말고 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그때에서 자원 관련주로 얘를 예, 바닥에서 예. 추천한 적은 있어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게 이제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해질 이슈로 급등을 하면서 같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와서 그런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 에코프로, LNF 단타만 가능하고 뭐 예전처럼 큰 강세를 바라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얘보다는 IT를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크게 먹거나 아니면 이걸 먹은 데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먹기가 예전에는 막 쉽게 막 채굴하면 금방 금을 캐듯이 막 쉬웠는데 지금은 그 금을 하나 캐려 그러면 제가 땅굴 한 100m 파야 되고 막 300m 파야 되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난이도가 어려워졌거든요.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뭐 수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 5만 1,000원 정도만 올라와줘도 IT로 교체하는 게 깔끔하게 빨리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 아직 장이 조금 밀리고 그래서 2차 전지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혹시 이거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를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차 전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이제 조만간에 시장 반등 나면 얘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뭐 단번에 10% 올라올 수도 있고 한 방에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매집은 안 하는 게 낫나요? 추가 매수요? 예. 추가 매수는 이게 내일 반등 줄지 아니면 한 10% 더 빠졌다 반등 줄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어렵다고. 이게 지금 매매하기가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 갖고 무거워서 물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긴 맞지만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예전에는 흐름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움직이면 추가 매수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한번 고점에서 잘 팔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의료기기 뷰노. 뷰노. 매수가 35,200원에 20%입니다. 35,200원에 20%인데 자, 뷰노 종가가 26,800원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의료기기 AI 관련주들 한때 의료 AI 해가지고 막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작년에서 움직였었는데 어느 순간 안 움직인 지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잠수 타고 있는데 또 흐름은 또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거 뭐 바닥인 줄 알고 놔뒀는데 이 계속 바닥은 아니고요. 그냥 예. 박스권의 바닥은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차트만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자, 작년에 보면은 의료 AI 해가지고 2023년도에 많이 올라갔죠. 예. 몇 프로 올라가면 한 1000% 10배 갔어요. 10배 갔다가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온 건데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닥은 맞아요. 근데 완전 날바닥은 아니고 근데 여기 저점을 깨는 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지수가 무너져야 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저는 바닥이라 보는데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의 시그널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미국장이 일단 오늘은 지금 니케이 선물이 1.5% 강한 걸 보니까 오늘 미국장이 오르려나 봐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겠죠. 예.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조금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미국장 오늘 강하게 오르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근데 좀 불안하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양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35,000원 정도 올라와 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단가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한번 팔았다가 내일 올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35,000원 정도 올라면 팔았다가 얘보다 지금 더 스마트하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쪽이 HBM, CXL, 유리기판 이런 IT 부품주죠. 지금 종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제가 35,000, 뭐 4만 원, 5만 원, 4만 5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 말에 지금 저 매수가에 뭐 한 중간쯤 정도라도 오면. 중반쯤? 제가 지금 좀 예. 전에 3만 5천 원 정도 올라올 때 교체 말씀드린 건데. 그때까지 곧 올라오겠습니까? 너무 내려가가지고. 올라오려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면 IT로 좀 교체해서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자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접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이정수 전문가님 출연해 주시니까요.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접수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종목들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시장이다 들어봤고요. CJ ENM 8만 원 선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매수가 1,500원까지는 복구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